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2020년 센서스 질문지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약 19개월에 걸친 뜨거운 법정 투쟁 그리고 정치권 논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귀하는 미국 시민입니까? 이 한 줄의 질문이 왜 이렇게 장기간 소동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두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 이 질문이 영주권자라든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인구조사 참여를 막아서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가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움츠러들기 쉬운 대상이 바로 우리 한인사회 같은 이민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인구조사가 부정확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민자들의 숫자 카운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이민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연방정부가 주는 그 배당금이 줄어든다든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헬스케어라든가 에듀케이션 또 길, 다리 고치는 데 쓰는 예산 이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센서스 새로운 질문의 삽입 포기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왜 포기를 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센서스 질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가 계속됐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경에 로즈 가든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자신이 기필코 must 추진하겠다고 했던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신에 각 연방정부 기관에게 지시를 해서 정확한 시민 또는 비시민의 파악 자료를 상무부에 넘기도록 지시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사실상 그의 정치적인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지만 그답게 그는 마지막까지 이 호전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은 나는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당신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만이 이 citize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줄곧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또 이민자 옹호 그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의 어제 결정과 발표는 명분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대접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은 그의 face saving, 체면 살리기에 대한 구실이었다고 그의 정적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시민권 삽입 질문의 명분을 Voting Rights Act, 투표권리법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민주당 하원의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엘리아 커밍스 하원 의원은 이 질문 삽입의 의도는 명분과 실제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 오늘 자명해졌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논쟁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19개월 동안이나 끌어온 논쟁입니다. 처음에는 상무부 장관이 이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즉각 소송이 걸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질문이 추가되면은 인구조사가 부정확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트럼프 정권이 투표인 권리 신장을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드는 것은 구실인 것 같고 프리텍스트 같고 무리수이다, contrived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이 난 직후에 상무부가 그러면 이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지난주에 느닷없이 이 상무부의 발표를 뒤집어 엎으면서 시민권 질문 삽입은 must, 꼭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의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이 헌정 질서에 대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담당 율사들까지 교체하면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또 다시 입장을 뒤집어서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방기관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Social Security Office라든가 IRS 또는 DHS의 자료를 이용해서 시민, 비시민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체면 살리기 구실이다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의 이 주장이 실제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겁주고 센서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그렇게 되면 머릿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원 의석 선거구 재조정 시에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시카고라든가 LA 같은 이민자가 많은 블루 스테이트에 가는 연방정부의 배당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서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시민권 질문이 삽입이 되면 최소한도 약 7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센서스 참여를 기피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구 70만 명의 하원의원이 1명 정도 되니까 하원의원 10명의 의석이 위협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의석들이 주로 민주당 의석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트럼프가 소환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탄핵 위협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리노이주의 하원의원 의석이 18석입니다. 민주당 13, 공화당 5석인데 이 정치력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연방정부에서 각 주에게 주는 배당금의 분배가 머릿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딕 더빈 상원의원은 지난주에 일리노이주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돈이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공립학교 교육 예산 또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드는 돈들입니다. 일단 이제 시민권자 질문은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영주권자라든가 불체자 등의 이 비시민권 그룹이 일단 겁을 크게 먹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내년 센서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센서스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대성 폭풍 베리가 멕시코먼에서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방 자금과 자원이 재해 대처와 복구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인근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 방위군 병력이 급파돼 방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모든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국가 내 시민과 비시민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법을 준수하면서 상무부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도움에는 상무부가 요청하는 행정 기록에 대한 접근권 제공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주에 4.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Three Lakes 지역이 흔들렸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 뒤 몇 분 뒤 시애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멀로시 근처에서 3.5 규모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오늘 새벽 2시 51분경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건법에 한국전쟁 종전 추진을 다룬 수정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로카나 민주당 하원 의원 제안으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건법 법안 일부로 한국전쟁 종전 추진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한국전쟁 종식 및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적인 외교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외교의 필요성이 명시됐습니다. 시카고의 R&B 가수 알켈리가 어제 연방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의 죄목은 어린이 음란사진 보유와 사법 방해 등인데 그는 어제 시카고 다운타운 그의 집 부근에서 애완견과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는 쿡카운티 검찰에도 기소돼 있는데 현재 보석 중입니다. 험볼트 박에서 발견된 악어의 출처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덫을 놓고 악어를 잡아 동물원으로 보낼 계획이지만 사흘째 이 악어는 더 이상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이 악어를 애완용으로 키우던 사람이 악어가 너무 커져 인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근주 위스콘신에서는 애완용 악어를 허가하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커맨더가 인디애나주 경찰의 과속 운전 적발에 따라 자체 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커맨더 에드워드 닉은 지난달 인디애나주 I-94 고속도로에서 경찰 순찰차 경고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속 114마일로 달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시카고 경찰 감사국은 인디애나주 경찰의 통보에 따라 그의 과속 운전과 경찰 사이렌 가동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최고 88도, 최저 70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으나 오후 한때 소나기나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최고 87도, 최저 68도. 주일은 대체로 맑겠고 최고 86도, 최저 71도. 다음 주 월요일은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고 기온이 90도대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93도, 최저 73도입니다.